사람들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 전립선 암으로 수술하면 성기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만 해도 60% 정도는 네, 나는 사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한비뇨기 종양학회 김선일 회장님을 모시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리본 캠페인 얘기도 같이 할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아주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에 계신데요. 김선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비뇨기 종양학회의 회장님이신데 이건 이제 비뇨기 쪽에 생기는 종양을 뭐 열심히 공부하고 치료하는 분들의 모임이겠죠? 대한비뇨기 종양학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산하에 있는 작은 연구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비뇨의학과를 전공하는 교수님들 중에 특히 암을, 그러니까 비뇨기 암이라고 하면 보통 방광암, 신장암, 네. 전립선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뭐 남자들에만 생기는 그 고환암, 아, 요도암, 음경암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뇨기 암 환자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이제 비뇨의학회 산하 가장 큰 전문 학회가 됐습니다. 그 전립선 암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암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암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 사실? 네, 맞습니다. 전립선암은 미국이나 유럽 대륙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부터 남자들한테 발생률 1위 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2년 전에 우리나라 3위 암이 됐어요. 그 서구에서 많이 생기던 암인데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건 그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전립선암을 유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식생활, 그 다음에 노령화. 두 가지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식생활은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제력이 좋아지고 육류 섭취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립선암 빈도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또 되게 오래 살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자, 오늘 블루리본 캠페인 때문에 회장님 나오셨는데 매년 9월 셋째 주가 블루리본 캠페인 하는 전립선 암 바로 알기 뭐 주간 이런 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네. 네. 되게 오래전부터 들어봤던 캠페인인데요. 2004년도에 대한비뇨의학재단과 대한비뇨기 종양학회가 공동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전립선암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전립선암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암에 대한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좀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주로 시민 대상 무료 검진이라든지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전립선암 알리기 네네. 이런 행사를 주로 해왔고, 네. 요즘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부 다 소통하는 세상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작년에 한 대표적인 행사가 메타버스. 오, 메타버스를 오. 만들었어요? 그 유튜브 채널도 만드셨다고? 네,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올해는 이제 실제 전립선암을 경험한 환자분들 대상으로 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런 네네. 거를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회장님 나오셨는데 네. OX 퀴즈 이런 거 좀. 회장님이랑?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잖아요. 이 전립선 비대증을 놔두면 전립선 암으로 발전한다. OX, O일까요? X일까요? 궁금합니다. 아, X네요. 확실한 X입니까? 확실한 X입니다. 그럼 거꾸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전립선 암이 생길 확률이 우리 더 높다. 높다. 이렇게 말하면은 O예요, X예요? 그것도 역시 비슷한 건데요. 역시 X입니다. 그것도 X예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관계가 없다. 네. 암은 원래 세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비정상 세포가 막 증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 세포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세포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정상 세포가 늘어나는 거와 암 세포가 늘어나는 거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립선이라는 게 호도할 만큼 작은데요.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커지면서 자두 사이즈까지도 이렇게 커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커지는 부위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전립선이 작은 조직이지만 또 내부에는 말초대, 이행대, 중심대 이렇게 많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가 주로 생긴 데는 이행대고, 암이 주로 생긴 데는 말초대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암이 생기는 부위와 전립선 비대가 생기는 부위가 좀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개가 생길 수 있는 거겠네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고 전립선 암도 생기고. 똑똑한데? 네, 실제로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많이 보죠. 그 전립선 암은 순환암이다 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자체는 동그라미 드실 거죠? 글쎄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환암이다라는 말도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같은 전립선 안에서도요, 위험도에 따라서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암으로 나뉩니다. 저위험군 암의 특징은 한 10년을 그냥 놔두고 봐도 암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전립선암의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착한 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60% 정도는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암인 경우 우리나라는 제 생각엔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네. 절대로 이 전립선암이 착한 암이다 얘기를 하는 순간 X가 날아가야 됩니다. 가족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O예요, X입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매우 중요하다. 아, 매우 중요해요? 예. 가족분 중에 예를 들어 부친이 전립선암이 걸리셨으면은 내가 전립선암이 걸릴 확률은 한 3배 정도 되고요, 일반인보다. 가족분 중에 2분 이상 있을 때는 한 5배 이상 올라간다고.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전립선 네. 특이항은 PSA인데요. 50세를 넘으면은 네. 일단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무조건.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네네. 네.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더 높은 분들은 40대 이후부터. 저도 이제 50세 넘었지만 그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는 정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초음파나 다른 검사를 굳이 해볼 필요는 없는 겁니까? 초음파 검사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4를 기준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기준점이 많이 낮아져서 3 내지 2.5로 합니다. 하지만 내 수치가 뭐 2.5 미만이라고 그래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5 미만이라고 그래서 전립선암이 없는 건 아니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수치가 비록 지금은 예를 들어 2.0이라고 해도 내년에 했을 때 2.5가 되고 그 다음 해 또 했을 때 3.0이 되면 이거는 뭔가 전립선암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급격히 올라가는 예. 거군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PSA 수치가 정말 높게 나왔는데도 아예 암이 아닌 분도 있고 PSA 수치는 거의 정상인데도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암인 경우도 있고 이렇기는 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점점 아주 나쁜 암이 들어갈수록 또 PSA가 오히려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그런 경우도 나쁜 있기 때문에 암일수록. 예. 그래서 이 PSA 절대 수치만 가지고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전립선암 조직을 이제 진단을 할 때 그리슨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전립선암의 모양과 구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그 병기. 그래서 병기, PSA, 그리슨 점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해서 위험도를 산정하게 되는 거죠. 네, OX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 전립선 암으로 수술하면 성기능이 떨어진다. 요거는 이제 O 아닙니까? 처음 맞히신 것 같습니다. O죠. 그냥 음경으로 가는 발기에 관련된 신경이나 혈관들이 이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지식이 적을 때는 이제 전립선을 무턱대고 다 많이 띄어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성기능 장애, 그다음에 요실금 이런 합병증이 예전엔 많이 생겼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아까 제가 O를 들긴 했지만 수술하는 의사들이 환자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환자분이 수술 후에도 성기능을 좀 유지하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성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떨어지는 정도가 매우 예전에 비하면 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로봇 수술이나 되게 여러 가지 수술이 있잖아요. 네. 뭐 좀 보험 안 되는 비싼 것들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성기능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존된다, 뭐 안 떨어진다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과 기존 수술, 이제 개복 수술이라고 하죠. 그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합병증 발생이죠.
대표적인 게 요실금하고 성기능 장애인데 로봇 수술은 굉장히 근접해서 확대돼서 이제 보고 아주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경을 다 살리고 중요한 그런 구조물들을 살려서 수술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성기능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제 주변에 이제 탈모로 고생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 탈모약 뭐 프로페시아나 이런 거를 이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소량인가 이렇게 먹으면은 그 효과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탈모하고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하고는 뭐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탈모인 사람은 전립선 비대증이 더 잘 생긴다거나. 대규모 뭐 전향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탈모와 이 전립선 비대 상관관계는 일단은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없는 쪽에 가깝고요. 없다는 증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주로 많을수록 탈모가 좀 더 많이 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전립선 비대도 마찬가지. 그 전립선 비대가 생기려면은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됩니다. 탈모와 전립선 비대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은 있으나 증명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풍성하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안 오는 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 블루리본 그 캠페인 기간을 맞이해서 김선일 회장님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국민들한테 캠페인의 일환으로 요거 한 줄 제일 중요하다. 요거 좀 핵심 전해주시죠. 네, 전립선암 우리나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안타까운 일이죠. 남성암에 있어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1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은 꼭 PSA, 전립선 특이암원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전립선암이 진단된 분이 있으면 40대부터 그 PSA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